17 febbraio 1990. 밀라노에 있는 한 요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하필 노인 요양원의 원장은 거대 야당이었던 사회당의 당원이었고 요양원의 청소를 담당했던 용역회사의 뒷돈이 요양원 원장에게 흘러간 사실을 포착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원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사회당의 정치 자금이었고 요양원을 통해 돈 세탁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일반적인 부패 사건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에 만연했던 후견 제도와 기성 정치의 환멸을 가졌던 대중과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거대한 규모의 수사로 바뀝니다. Segnerà la fine della Prima Repubblica. 우리말로 깨끗한 손으로 해석되는 마니플리테를 통해 5명의 전직 총리와 더불어 무려 1,400명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기업인들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뭔가 이 나라는 중간이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 후에 이탈리아는 분명 깨끗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탈바꿈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부패 척결 운동에서 살아남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위시한 좌파연합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확실시됐지만 1994년 총선에서 정치부패의 주역이었던 베를루스코니가 자신의 장악한 언론을 기반으로 미디어 전쟁을 펼치면서 총리로 집권합니다. 좌파를 두려워한 보수층이 베를루스코니의 새 정당 포르자 이탈리아로 결집하게 되면서 생긴 결과였죠. 베를루스코니는 총리에 등극했으니 당연히 마니플리테에서 살아남았고요. 이탈리아의 기성정당은 기반을 잃고 완전히 붕괴 내지는 와해되었습니다. 부패 척결 운동의 결과가 기성정치권 초토화였으니 그 이후에 등장한 정당들은 극우 정당 및 포퓰리즘 정당들이었죠. 거대한 변혁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후로 베를루스코니는 미디어와 AC밀란을 통하여 베니토 무솔리니 이후 최장기간 총리에 오르며 이탈리아 정치를 말 그대로 개판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포퓰리즘 정권 탄생에 분개한 기존 정치인 및 지식인들이 결집해 EU 집행위원장 출신의 로마노 프로티를 총리 후보로 내세워 2006년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에게 값진 승리를 얻어냈지만 미디어 환경이 장악된 상황에서 온갖 비방과 선전에 의해 20개월 만에 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치 의식화가 된 대중에게 정치 환멸을 불러왔습니다. 더 이상 대안이 있는 기성정당들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중은 반정치,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사회운동으로서의 정치에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지금의 집권당인 오송운동입니다. 오송운동은 직접민주주의, 생태주의와 같은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진보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운동입니다. 무려 30%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의 청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내며 성장합니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실험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당을 점점 키워가더니 2016년 총선에서는 제1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보통 내각제에서는 제1당이 되더라도 과반이 힘들기 때문에 단독 집권을 할 수는 없고 연정을 통해서 집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송운동과 같은 경우 반정치, 반체제를 내세운 정당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연정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오송운동의 눈에 들어온 정당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부동맹이었습니다. 북부동맹은 이탈리아 북부를 독립시키자는 취지에서 창당된 극우 정당입니다. 이탈리아는 샤르데나 피에몬테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혹자에 따라서는 통일이 아니라 샤르데나 왕국의 정복이었다고 얘기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탈리아 남북 간의 경제 격차는 어쩌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애초부터 통일의 주체가 위치한 북부가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 의해서 통일이 된 지 무려 160년이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분리주의가 남아있는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아무튼 간에 북부동맹은 이민자 금지, 동성애 반대, 반이유 등을 앞세운 인종차별에도 앞장서고 있던 유럽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이었습니다. 베를루스코니를 중심으로 한 우파연합의 일원으로 1990년대부터 포르자 이탈리아와 연합하고 있었죠. 하지만 2016년 총선에서 북부동맹이 포르자 이탈리아의 의석수를 앞서자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제는 늑대가 개 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덕분에 한 번 더 집권을 노리던 베를루스코니는 세댔죠. 그렇다면 오송운동은 왜 북부동맹을 택했을까요? 진보 결사체와 극우 정당의 결합,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보다 두 정당은 멀리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고나 할까요? 두 정당 모두 반정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정당이고요. 반EU 정책에서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계층과 같은 사회 약자층에 대한 보호와 환경과 전통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삼은 의외로 닮은 점이 많은 정당입니다. 물론 현재는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실업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탈EU, 반EU를 내세우는 터에 중국의 손길이 뻗치게 되어 1대1로에 참여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의 경제 상황과 왜 이탈리아가 무리를 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문제를 살펴보며 좀 더 신층적으로 이탈리아 문제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